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있는 소피아 여성원 원장 두재균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네요. 요즘 유행하는 감기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은 했는데 그 기침을 좀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변해서 그렇습니다. 환자를 보고 무슨 수술하고 진료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산부인과 의사가 돼가지고 전에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수술하던 거는 좀 다른 형태의 수술을 개원가에서 만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소음순 성형 수술입니다. 아주 옛날에는요, 소음순 성형이라는 그 개념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형 수술 중에서 이 부인과 영역에서 실시하는 이 소음순 성형과 가장 유사한 성형 수술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게 바로 쌍꺼풀 수술이더라고요. 쌍꺼풀 수술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합니다. 하나는요, 눈썹이 눈알을 찌른다거나 그랬을 때 불편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수술이 바로 쌍꺼풀 수술인데, 우리 부인과 영역에서 소음순 성형이 그렇습니다. 소음순 성형 수술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음순이 너무 비대해서 깎이는 바지를 입는다든지, 또는 청바지 같은 걸 입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자기 소음순끼리 서로 부딪혀가지고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비대해 있는 소음순을 갖다가 축소시키는 그런 형태, 즉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 소음순 성형이고, 또 하나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예쁘게 보이려고 합니다. 소음순은요, 제가 산부인과 의사가 돼서 오랜 세월 동안 진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소음순의 형태는요,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이고 이것은 비정상이라고 얘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소음순 성형의 대상이 되느냐,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미흡고 불편하다고 생각할 때 그게 바로 소음순 수술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정말로 미흡게 생겼고, 어떤 분은 정말로 소음순이 굉장히 비대해서 꽉 끼는 바지 입으면 불편할 것 같은데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볼 때 수술할 필요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지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아름다운 거, 편리하고 편한 거, 좋은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쌍꺼풀 수술 없던 시대에서 살았지만은 그래도 쌍꺼풀 수술이 굉장히 성형 수술의 대사가 되는 것처럼 부인과 영역에서도 질성형이라든지 레이저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소음순 성형 수술의 요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소음순 성형 수술은 세 가지가 중요해요. 우선 첫째는요, 안 아프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술하고 난 뒤에 예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난 뒤에 성감에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소음순 성형 수술은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소음순 성형 수술을 할 때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수술기구, 대표적인 것이 모스키토라는 짧은 수술기구가 있었고, 또 샤켈리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데 소음순이 한 번에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삐뚤빼뚤하거나 톱니바퀴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만든 수술 기구가 바로 이 영어로는 라비아메이트, 우리나라 말로는 소음순 침구라고 하는 수술 기구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영어로 닥터2라고 쓰여 있죠.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히니, 켈리 그런 것들은요, 닥터 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켈리라는 사람이 바로 그 수술기구를 고안했다고 해서 그 의사의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닥터 켈리는요, 제가 미국 필라델피아에 필라델피아에 토마스 제퍼슨 의과대에 있었을 때, 제가 볼티모어에 있는
그 존스 홉킨스 의과대를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포스터 이렇게 사진이 쫙 붙어 있는데 바로 그 켈리를 고안했던 닥터 켈리가 거기에 그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산부인과 교수였더라고요. 외과 교수. 그래서 저도 이 수술을 제가 구한 수술 기구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닥터 두라는 이름이 여기에 붙은 겁니다. 이 수술 기구를 이용하면요, 한 번에 디자인이 가능하고 수술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안 아프게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는 소음순 성형 수술 방법을 잠깐 소개하면, 일단은 마취 연고를 듬뿍 발라서 일단 마취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한 15분 정도 있으면 일단 마취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다 주사 마취를 합니다. 주사 마취하면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때 이 기구를 가지고 꽉 잡아서 디자인을 이렇게 합니다. 꽉 하고 난 뒤에 한 30초 정도 있으면 그 랜드마크가 그렇게 뚝뚝뚝뚝 수술 자국이 톱니바퀴 자국이 생기거든요. 그럼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베살리우스라는 고주파 장비를 가지고 지혈을 시키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정교하게 보석을 다듬듯이 이렇게 다듬습니다. 예쁘게 만든 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 소음순 성형할 때 가끔 음액 성형 수술도 같이 합니다. 음액이 표피에서 완전히 가려져 있어가지고 성감이 떨어진다는 여성들한테는 남자로 얘기하면 폭경 수술하듯이 음액 표피를 제거해 줌으로써 성감이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음액 표피 제거술, 즉 음액 수술도 같이 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또 하나는 덮여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양쪽 소음순 위쪽으로 쫙 올라가는 액세서리 소음순이 있어서 그게 음액 주변을 둘러싸고 있게 되면 나중에 이제 가려움증이 호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음순 성형하면서 그 액세서리 소음순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꼬매주는 실은 실밥 제거가 필요 없는 그런 흡수성 봉합사를 가지고 꼬매주고요. 꼬맬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너무 꽉꽉 그렇게 타일을 꼬매게 되면은 그 바늘 자국이 생겨서 흉터를 남깁니다. 그래서 설렁설렁 꼬매면 됩니다. 실은요, 봉합을 안 해도 저절로 잘 예쁘게 붙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그걸 갖다가 설렁설렁 봉합을 하더라도 설렁설렁해서 꽉꽉 쪄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소음순 성형을 하고 난 뒤에 주의할 점은 말을 탄다거나 또는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그런 것은 한 3주 정도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소음순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언제 성생활을 복귀할 수 있느냐. 보통 한 3주, 4주 되면은 성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거의 다 회복될 거에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하나 수술 후에 일상생활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면 바로 출혈이 없고 그렇게 괜찮으면 바로 퇴원하셔서 일상으로 바로 복귀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는 소음순 성형 수술하고 난데 간혹 출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출혈할 때 예를 들어서 출혈점이 질 속에 있다거나 또는 뭐 뱃속에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혈관을 잡아야 하거든요. 잡아야 하는데 소음순은 밖으로 노출된 장기거든요. 그래서 설령 딱지 떨어지는데 출혈한다거나 수술 후에 좀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꽉 눌러주면 압박 지혈이 가능하니까 절대로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괜히 소음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여성들이 꽤 있어요. 그 걱정하지 마시고요. 소음순 수술을 열심히 하고 있는 소피아 여성원에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